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여자들이 우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공개된 게시물에는 여자들이 우는 이유를 원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 그래프에는 단 세 가지, 여자들이 우는 이유로 기뻐서, 슬퍼서, 모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기뻐서, 슬퍼서가 아니라 모름이라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많이 웃었었는데요. 이런 여자들의 마음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땐 미안해서 울기도 하고 또 슬퍼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땐 사과하기 좀 껄끄러울 때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분명히 파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자들의 이 우는 이유를 잘만 한다면 연애를 잘 할 수 있듯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이유, 외국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으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 타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의미와 그 전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특히나 2000년 들어서 역대 두 번째 선물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만계약 이상 판 이후에는 순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흐름들,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걸까라는 이런 분석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오늘은 외국인들이 과거에 선물 순매도를 대량으로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지 먼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알아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역대 두 번째 규모였고요. 가장 많이 팔았던 것은 2010년 1월 22일입니다. 약 2만 계약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11거래일가량 지나야 됐고요. 이 10일 동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였습니다. 11거래일 이상 돼야지만이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금요일장이었고요. 그리고 2008년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대량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입니다. 이때도 무려 16,000계약 이상 가까이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저점 확인까지 상당히 이때는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62일을 걸렸고요. 10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순매도를 한 후에 10일 동안의 수익률은 1%. 단기적으로 저점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 순매도 때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 계약이 넘었을 때 14,852계약, 이건 2006년 5월 12일에 역시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도가 있었는데요. 20거래일 정도 저점 확인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8% 정도가 됐었습니다. 2007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1월 달에 13,000계약의 선물 순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고점을 찍고 이제 방향을 좀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 저점 확인까지 55거래일 걸렸고요. 코스피 지수 10일 동안의 주가 상황도 9%로 마이너스 9%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와 코스피 지수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 선물 순매도 이후에 현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 쪽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지금 IT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외국인들, 이 파랑색이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피 일간 순매수 규모입니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선물 순매도일 텐데, 자, 이때 순매도 규모일 때 외국인들의 지금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50% 이상도 되지 않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 이때 6월 7일 이후로 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매도를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3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6월 15일에 이 당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이 정도 했다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80% 이상 차지를 했고요. 또 어제와 그제도 비슷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규모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도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거의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 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또 지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매도 이후에도 순매수를 보이지 않는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심재혁 팀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좀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역대 순매도 규모 두 번째 이러한 순매도 충격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지금 순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 외국인들이 좀 계속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도 규모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아무래도 기대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 좀 실망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닝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약해질 가능성을 갖다가 고려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머징이라든가 여타 국가로 전이될 수 있는 양상에 대한 부담감이 이 같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갖다가 부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고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을 본다면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사실 부담은 크지 않은데요. 대신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갖다가 시장에서 기대했고 외국인 역시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이연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책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의 공백기를 갖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모멘텀의 공백기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좀 기댈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 스코브의 변화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과거에는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고 나면은 바로 만약에 이게 해지 성격이라고 한다면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다르게 좀 어떤 좀 다른 이면들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8일하고 29일 날 있는 이번 주 이제 주말이죠. 예. 이후에 정상회의를 갖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좀 좋은 얘기라든가 희망적인 좀 얘기를 갖다 하면서 논쟁을 갖다 벌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뭔가를 결과물을 갖다 도출하게 된다면 긍정적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말이죠. 유럽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자본 확충 역시도 유럽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유동성 자체도 스페인을 갖다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차원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담도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차익이라든가 해칭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자본 확충을 갖다 하기가 좀 힘든 금융시장의 환경이 이 같은 자산을 갖다가 이제 현금화로 돌리는 그런 전략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차익거래 차원보다는 일단 바젤2란 바젤3라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자본 확충을 통해서 자산 건전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유럽의 EU라든가 ECB의 역할이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에서 동반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종을 보면 거의 현물 순매도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보다는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익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IT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 건 사실인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펀더멘탈을 갖다 감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금이 필요하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볼 때 외국인들은 시장을 갖다 전체를 갖다 사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바스켓 매매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스켓
집행 매매에서 가장 특히나 비중 갖다 많이 차지하는 게 IT 쪽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도 펀더멘털이 양호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IT가 나쁘다고 파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매도를 갖다가 좀 하는 거고요. 이 매도 차원도 시장이 완전히 좀 나빠가지고 이제 한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시장 자체가 금융 거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일 예. 결제도 가능하고 예. 또 매도를 해가지고 자본도 지금 자금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동반주기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중 조절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뭐 전기전자 업종도 그렇지만 거의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많이 좀 팔고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실적도 좀 안 좋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막 그래서 아예 좀 빼내서 더 이상 이제 전기전자는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예, 그건 사실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IT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에 해상해가지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많이 좀 회자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에 특히 좀 많이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크게 나왔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요거보다 좀 약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은 갤럭시 S가 추가적으로 출시되기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실적에는 가만히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빠가 이제 팔고선 나간다는 그런 행동보다는 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빌미로 지금 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을 봤을 때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집중됐던 전기전자 업종에서 뭐 다른 업종으로 매도세가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그동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역시도 이들 다른 특히나 중국 관련주를 갖다 그동안 담진 않았고요. IT하고 자동차 정도로만 많이 좀 집중된 전략이었기 때문에 확산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봤을 때 기관들이 IT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 뭐 더 팔 게 많이네 비중 자체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쪽부터 자금을 회수해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지속될 가능성 뭐 어느 정도나 지금 우리가 더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로존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 와야지 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졌으니까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예. 외국인 특히나 유럽 증시 그리고 ECB의 역할이라든가 메르켈 총리의 의사 결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6월 말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7월 달까지 연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인 정책에 대한 변수가 이들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6월 외에도 이제 7월 달까지도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유럽의 리스크에 연결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태도를 돌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스탠스는 여전히 우리 시장보다는요. 예.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에 대한 리스크 자산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그 하나의 자산 재배분 역할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유럽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정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거는요. 예. 지금 낮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이 이번 주에 특히나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 정상회담이 끝나더라도 시장에서 별로 얻을 건 없기 때문에 단지 그걸 앞두고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갖다 받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반등세가 못 나오는데 단기 저점은 아직 그러면 확인이 안 된 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단기 저점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이거는 한국 시장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예. 미국 시장도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 얼마 갔으니까 몇 포인트에서 반등이다라고 하는 논리까지는 아직은 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뭐 투자를 세울 때 이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투자자들이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갖다 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7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7월 달에도 뭔가 22의 정책위원회가 5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도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긴급회의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랠리라든가 기대치의 상승이 좀 가능하고요. 이거는 7월 중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좀 투자 전략을 갖고 갈 때 지금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이나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신용을 안 쓰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이번에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이 털리고 가장 수익률이라든가 시장의 수급을 갖다가 왜곡시킨 부분이 신용을 갖다 많이 쓰셔가지고요. 반대 매매가 너무 컸고요. 리스크 관리를 갖다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다가오는데 뭐 관련해서는 좀 어떤 업종 쪽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업종에 대한 구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기대할 부분은 많지 않고요. 단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하고 전기료가 인상돼가 유틸리티 쪽을 갖다 좀 볼 수가 있고요. 항공 쪽이나 운수 창고 쪽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한데요. 시장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심재엽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순매도와 또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자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이 확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 자체 뭐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기보다는 이러한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 때문에 최근 들어서 IT 업종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욱더 시장을 보기에 불안하고 또 어려운 국면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국면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시장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적 시즌들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 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순영의 이슈 답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